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평소에 만났던 거하고 달리 학생들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면 질문하면 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시험 대비 기말고사 2학년 시험의 마지막이죠.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학기 때는 역사 A하고 B로 나눠져 있었죠. 중간고사 때는 선생님이 A하고 B까지 다 했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선생님이 B까지 할 자신 없고요. A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0페이지 먼저 보면요.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빈 체제의 동요와 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빈 체제는 누가 몰락한 이후에 등장한 체제였죠? 2학년 6반 여러분? 나폴레옹. 그렇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등장한 체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빈 체제의 특징은요, 크게 보수적, 반동적 체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 이끌었다?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누구?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이끌었다라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고 나서 나폴레옹 시기 동안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적 흐름을 끊어내고 다시 옛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라는 점에서 보수적 반동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불꽃이 피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빈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우리가 그 운동을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유주의 운동. 대답 아주 잘하고 있죠. 역시 2학년 6반 애들은 참 대답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한 빈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운동의 모습이 여러 개로 나타난다 했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와 영국은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모습이 좀 다르다 했어요. 먼저 프랑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죠? 뭐라고요? 혁명. 그렇지. 혁명의 모습으로. 그와 달리 영국에서는요? 점점 개혁. 맞아요. 개혁 중에서도 뭐뭐적 개혁? 점진적 개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이구, 흔들리네. 자, 그러면 먼저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의 혁명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개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7월 혁명, 두 번째 2월 혁명. 자, 순서상으로 뭐가 먼저입니까? 7월 혁명. 7월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죠? 뭐죠? 왕정. 자, 대답이 없네요. 자, 대표적으로 왕이 누구지? 노. 샤를 10세가 전제 정치를 하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의회를 해산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투표권, 선거권을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러기에 반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7월 혁명을 일으켰다? 그렇지. 자유주의자들이 일으켰다. 그 결과 혁명이 성공함에 따라서 뭐가 성립이 됐다? 입헌군주제. 어떤 왕정? 우리가 무슨 왕정이라고 부르죠? 7월 혁명이니까 무슨 왕정? 7월 왕정. 거기 왕이 누구로 뽑혔다?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시민의 왕으로 뽑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7월 왕정은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정이었으나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왜? 부유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선거권을 주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거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노동자들, 그쵸? 산업혁명으로 이미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은 못 받았어요. 그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7월 혁명의 결과 7월 왕정, 즉 입헌군주정이 성립되었던 것과 달리 2월 혁명의 결과로는 뭐가 성립됐다? 공화정이 성립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은 두 혁명 중에 뭐와 관련이 있죠? 7월 혁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자유주의 개혁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거법 개정이 일어나는데 제1차 선거법 개정으로 어떤 사람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었다? 도시의 신흥상공업자와 같은 중간 계급이 얻게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 결과 제1차 선거법 개정의 결과 못 받았던 사람이 받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일으킵니까? 인민원장을 들고 나와서 무슨 운동?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가 그 다음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점진적인 개혁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교과서 142페이지. 민족주의의 확산과 새로운 국민국가의 등장입니다. 자, 빈체제 하에서 많은 국가들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분열된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뭘 지향하게 된다 했죠? 통일을 지향하게 된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나라가 어떤 두 나라입니까? 첫 번째 이탈리아, 두 번째 독일이 되겠죠. 자, 이탈리아와 독일의 그 등장인물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치니 하면 어딥니까? 비스마르크 하면요 독일. 가리발디 여러분들 독일 아니죠, 이탈리아입니다. 자, 각 국가가 어떤 식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갔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과서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탐구해봐요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학습지에서도 제공된 자료였는데 그 자료를 잘 읽어보고 각각 어떤 국가의 통일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거기 사부작 떠드는 친구들은 여기 다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나 봅니다. 선생님이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방송이 켜져 있기 때문이겠죠? 네. 즐겁게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 국민국가의 등장, 통일에 관한 내용은요, 사실 그 해당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한 내용만 구분을 잘 해서 외우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을 때 무슨 정책? 철혈 정책, 그쵸? 오직 철과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철혈 정책이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포함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일주의라고 했죠. 그 다음 교과서 144페이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발전. 자, 미국은 우리가 독립 후에 점점점 발전하고 있었는데 노예 노동, 노예 제도의 문제를 놓고 북부와 남부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부하고 남부 중에서 어디를 노예 제도를 옹호했죠? 남부가 옹호했죠. 대규모의 무슨 농장? 목화 농장을 이제 경영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북부 지역은 뭐가 발달했다?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두 세력이 차이가 있었다. 자, 이 가운데서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링컨이 됐어요. 링컨은 노예제도에 찬성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했기 때문에 남부에 있던 7개 주 플러스 4개 주 총 11개 주가 빠져나가요. 우리는 링컨이 저렇게 노예제도에 반대하고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대통령 밑에서 못 있겠다, 우리 나갈란다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전쟁이 시작됩니까? 남북전쟁이 시작됐죠. 남북전쟁의 경과로 중간에 링컨이 뭘 발표합니까?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죠. 그 결과 누구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까? 노예에게.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북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게티스버그 전투라든지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결국에 북부가 승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남부하고 북부가 나눠 싸운 남북전쟁이 다른 여타의 전쟁하고 다르게 미국의 발전에 크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라고 했죠. 오히려 남북이 그리고 동서가 전체 미국 대륙 전체가 통합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륙 횡단철도가 부설되는 등의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발전하는 미국하고 다르게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은 좋았다 안 좋았다? 별로 안 좋았다 했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냐? 일단 독립을 하긴 해요.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제일 먼저 독립한 게 아이티였거든. 아이티는 흑인 노예 출신이 독립을 이끌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투생 루베르티르라고 했죠.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투생 루베르티르. 자,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이끌었었던 독립운동을 이끌었었던 사람들, 유럽인의 후손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크리오요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산 마르틴, 그 다음에 시몬 볼리바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노력 끝에 라틴 아메리카도요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했습니다. 유럽의 후손이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든지 독재 정권이 등장한다든지 원자재를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졌다든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 이거 관련돼서 물어본다 했죠.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내용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46페이지 산업혁명의 전개. 산업혁명의 전개는 우리 손으로 이리 만드는 거, 이게 수공업이죠. 그러다가 축축축축축 하면서 팡팡팡팡 막 찍어내는 대량 생산이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파트라고 했습니다. 모델라. 또 까먹기째. 방적기. 이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모릅니다. 내한테 들은 학생들은 알아요. 그죠? 목화를 실로 만드는 거는 뭐야? 방적기. 실하고 실을 엮어가지고 천을 만드는 건 방직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러한 방적기, 방직기와 같이 축축축축축 기계를 만드는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제일 먼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5가지인가 그 배경이 있었죠.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뭐 공부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안 하면 뭐 틀리겠지 뭐. 나온다고 100%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요, 동력혁명이나 교통통신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 사실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유럽 사회 혹은 세계 사회가 변화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바로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자체도 물건을 대량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물건의 대량 생산은 결국에 경제적으로 무슨 주의의 발달? 자본주의의 발달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발달을 낳게 되면서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는 것은 살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아주 좋아진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없다? 있다. 뭐 교통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해결하기 난해하고 어렵고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을 낳은 문제를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부르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중에서? 빈부격차. 그렇지, 빈부격차. 잘 사는 놈은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엄청 못 살고 이 격차가 자꾸 커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의 혁명으로 노동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노동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좀 무식한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어트 운동 다 때려 부순다 했죠. 근데 이거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좀 기대해야 되는 게,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무슨 주의 사상의 등장?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이라 했습니다. 자, 사회주의 사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가 있다.
공상적 사회주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오원. 과학적 사회주의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크스죠. 두 사람의 사상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교과서 149페이지에 중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 글을 읽고 각각 누구의 사상인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150, 151페이지. 사실은요, 19세기 문화의 발전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의 발전은요, 내가 뭐 알려줄 게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왜 이런 야유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야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유를 받든 비난을 받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워낙 다양하고 다양한 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하나로 정리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과학기술도 있고 뭐 글씨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째로 여러분들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상에 관련된 거는 어떤 사상을 누가 주장했고 어떤 사상을 누가 주장했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거 많이 나오죠. 벤담의 공리주의, 그 다음에 랑케의 사실 관련된 실증주의 역사관,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뭐 이런 것들 있죠. 꽁트의 실증주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에 이르는 제국주의 열강의 등장입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면 경제적 목적이 가장 큰데 자신의 국가, 서구의 열강들이겠죠. 얘네들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나간다? 팽창해 나가서 다른 나라를 뭘로 침략하는 거야? 식민지로 삼아서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제국주의는 사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이러한 제국주의가 좀 걸쩍지근하기 때문에 뭔가 포장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적 뒷받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스펜서의 갑자기 조용해졌죠. 스프주프루 사회진화론, 그치? 사회진화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비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다고 하는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다 했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의 발달이요, 독점 기업을 이제 나타나게 하고요. 이 독점 기업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결국에 제국주의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식민지를 침략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든 포장하고 미화하기 위해서 사회진화론이나 인종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갖다 붙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읽어봤던 것이 기억납니까? 네. 백인의 짐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그 흑인은 멍청한. 무기하다.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식민 지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다?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들, 즉 이제 유럽인들, 즉 유색 인종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자신들의 그 나쁜 행위를 뭔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라고 했죠. 거기에만 봐도 유럽인들이 이런 사회 진화론이나 인종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식민지 침략을 미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아프리카를 이렇게 밟고 서갖고 줄자로 이렇게 재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세실로즈라고 했죠. 이 세실로즈가 얘기했던 말만 또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제국주의를 이제 정책으로 옮겨갔는지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열강, 아프리카를 분할한 열강,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분할한 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종단 정책, 횡단 정책, 삼시 정책, 삼비 정책 등 나오죠.
종단 정책하고 3C 정책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영국이죠. 3C 할 때 C가 어디 했어? 카케콜이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라고 했습니다. 자, 횡단 정책을 이야기한 건 어느 나라? 프랑스였죠. 종단과 횡단이 만나가지고 빵 하고 큰 위기가 발생했던 이 사건은요, 파쇼다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3B 정책은 어디? 독일. 어느 나라 했죠? 베를린, 베비바겠죠.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3B 정책. 3C와 3B 정책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부딪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건 무슨 사건? 모로코 사건이었죠.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 열강이 아시아 지역도 어떻게 분할했는지, 과연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연결을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4에서 156까지는요 서아시아 국민국가의 건설운동인데요, 사실 우리가 서아시아 국가에서 잘 모르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오스만 제국과 아랍 지역, 그 다음에 이란 지역, 이집트 지역이 있는데 각각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 카멈, 무슨 나라고? 이집트. 그 다음에 알아프가니 누구죠? 무슨 불매운동 했던 사람이지? 담배 불매운동. 어느 나라고? 이란. 그리고 탄지마트 카면요? 터키. 오스만 제국이었죠. 맞습니까? 네. 아라비 파샤. 아라비아예요? 와하브 아닌데? 이집트. 이집트죠. 이븐 압둘 와하브는요? 와하브. 와하브 운동이죠. 와하브 운동은 어느 시기로 돌아가자? 정통 칼리프 시대로. 경전이 뭘로 돌아가자? 쿠란으로 돌아가자. 사실은 개별적인 내용들을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나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각각 연결시켜가지고 외우면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인데요.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은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표로 쭉 정리해놨었죠.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얘기하자면요, 플라시 전투 있었죠. 플라시 전투 이후에 벵골 지방에 대한 징세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점 꽁꽁꽁 있었죠? 네. 그 나눠준 종이에 점 꽁꽁꽁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던데, 거기서 얘기하는 점 꽁꽁꽁은 벵골 지방을 차지하고 인도에 대한 식민 지배를 넓혀가던 영국이 이러한 식민 지배를 넓혀가던 가운데 인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영국의 침략으로 인도에서 여러 가지 농촌에서 뭐 했고, 그 다음에 문화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한 게 뭐였지? 면직물 산업은 어떻게 됐고, 꽁꽁꽁 세 가지가 변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학습지랑 교과서를 참고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포이 항쟁이 있었습니다. 세포이 항쟁은 종교적인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하나의 원인에 불과했고요. 실제로 아주 대규모 반영 운동으로 전개된 것은 이미 아까 얘기했던 점 꽁꽁꽁과 같은 인도사의 변화 때문에 영국의 침략에 대해서 이미 인도인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 세포이 항쟁의 결과로 인도의 무굴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붕괴되고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인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고 인도를 영국이 직접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요때 인도인들의 불만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인도 국민회의였는데, 처음에 말을 잘 듣던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무슨 계기?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벵골 분할령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교과서도 그렇고 학습지도 그렇고 사료가 많이 나오죠. 역사적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면 선생님이 알죠? 문제 내는 스타일을 대놓고 1번 벵골 분할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 안 내죠. 항상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가 거의 다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거의 다 쓰잖아요. 교과서 학습지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읽어보기 바란다라는 얘기입니다. 160페이지요. 161페이지. 요 두 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각 나라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지배를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어떤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정도만, 위치만 좀 알아둬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판보이 쪽 베트남.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아? 프랑스. 라마 5세는요? 라마 5세는 타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지배받지 않았죠. 왜? 근대화 운동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호세 리살, 아기날도 이런 사람은 필리핀은 에스파냐에서 미국의 지배를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호세 리살과 아기날도는 어느 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했어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 카르티니. 인도네시아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 네덜란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 쌤이 따로 색칠하라고 했던 미얀마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가 동아시아에 대한 내용인데, 동아시아는 한중일 3국이죠. 근데 우리가 한국, 즉 조선, 그 당시 조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국사를 또 배우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사, 청나라와 일본, 에도막부의 개항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동아시아 3국의 개항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청나라, 조선, 일본 모두 다 자기들이 원해서 최초로 개항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조약을 맺었는데 굉장히 뭐한 조약을 맺었다?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내용은요? 난징조약. 안에 무슨 권? 츠우부군, 츠우부구, 치외법권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사실은 아편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 그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 아편전쟁은요, 굉장히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호랑이인 줄 알았던, 간지러워요? 호랑이인 줄 알았던 청나라가 누구에게 크게 졌다? 서양 누구? 영국. 영국. 그리고 2차 때는 영국, 프랑스였죠. 완전히 깨져버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역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편무역, 즉 영국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둘만 무역을 할 때는 누구에게 이득이었어? 영국. 삐로리 청나라. 왜? 청나라 물건은 잘 팔리는데 영국 물건은 안 팔린다 했죠. 그래서 영국의 뭐가 자꾸 청나라로 빠져나가? 은이 빠져나갔다. 보다 못한 영국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뭘 넣습니까? 인도를 넣어요. 그래갖고 인도산 뭐를 영국에 판다? 아편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청나라가 완전히 정신을 놨다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에 있던 은이 삼각무역을 통해서 그대로 돌아가고 어디로 간다? 영국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청나라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광저우로? 임칙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항해서 영국이 이제 일으킨 전쟁이 뭡니까? 아편전쟁.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1차 아편전쟁이 되겠죠.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어요. 그에 따라서 맺어진 조약이 뭐예요? 난징조약.
난징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죠? 공해의 폐지, 그 다음에 홍콩 하량, 그 다음에 5개 항구 개항 뭐 등등등이 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렇게 했으나 영국의 무역 상황이 안 나아지니까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는데,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 원인은 뭐다? 에로우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로우 사건. 에로우 사건을 통해서 영푸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또 청나라는 막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 항구를 개항. 그렇지. 추가로 항구를 개항하고, 그 다음에 외교관이 베이징에 머물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포교를 허용한다? 크리스토계 포교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제 청나라를 완전히 개항을 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개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본은 미국이 개항시켰죠. 페리 제도기. 무역할래? 아니. 무역할래? 물어보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이제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결국에 일본은 개항을 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 속에서도 치외법권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조선도 일본에 의해서 운요 사건으로 개항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도 치외법권 있다 없다? 있다. 공통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요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태평천국 운동과 양무 운동과 변법 자강 운동은 말 그대로 근대화 운동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의화단 운동은 브으스 운동 이렇게 했어요. 브으스가 뭐고? 반외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킨 사람 누구? 이구정. 홍수전.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두 사람 누구? 증국본과 이용장. 변법 자강운동을 이끌었던 두 사람?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원했던 것이 달랐는데, 태평천국 운동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어요. 대표적인 요구가 무슨 제도입니까?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는? 문맥, 그 무슨 제도야? 천조? 천조 전무 제도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것들이 이제 농민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고요. 양무 운동은 과학기술하고 제도와 사상하고 둘 중에 뭐만 받아들이자? 과학기술만 받아들이자 했다가 결국엔 성공해서 실패했다. 이거에 대한 반대로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나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뭐도 받아들이자? 서양의 사상과 제도도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도의 대표적인 제도가 무슨 제?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니까 뭐를 설립하자?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서태후와 같은 보수파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엔 실패했다고 했죠. 어지러운 와중에 이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에 신축조약을 맺게 되고, 더욱더 청나라의 상황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은 기존에 있었던 막부를 어떻게 하자? 타도하자,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해서 누구 중심의?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막부 체제 아래 있었던 부그제, 봉건제를 폐지하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를 만들었다. 그 중앙집권국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습니다. 신분제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폐지해? 신분제, 봉건제 폐지하고 뭐를 실시해? 징병제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공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 많은 사절단을 보냈는데, 대표적인 사절단이 뭐예요? 이와쿠라 사절단. 자, 그리고 메이지 정부의 개혁의 대표적인 게 사상적으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어디로부터 벗어나자? 아시아. 아시아로부터 벗어나자. 이거를 두 글자로 뭐랍니까? 아시아로부터 탈피하자. 아탈. 반대로 탈아라고 했죠. 탈아론을 주장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이 쳐가지고 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응원하는 의미에서 와 하고 끝낼까요? 와! 안녕.